지정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지정학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철 타실 때 한 칸이 다 비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맨 먼저 앉으세요?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세요? 맨 가죠? 여러분 지정학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지정학의 7개조라고 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후나바시라는 주필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국제 시스템은 무정부 상태다. 사실 무정부 상태 맞잖아요, 그죠? 뭐 유엔이 역할을 합니까? WTO가 역할을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래요? 평화 유지에는 억지력이 필요하다. 내가 공격하면 상대방이 그에 상응해서 공격을 해올 줄 알면은 함부로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억지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6번째 보세요. 전략은 통치를 넘어설 수 없다. 저 통치가 리더십입니다. 아까 이강희 총장님께서 전략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전략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은 전략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굉장히 6번째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7번째는 역사는 국가의 기억이다. 사실은 이긴 국가의 기억이겠죠. 이분이 지경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맨 위에 보세요. 이분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은 경제 안보에서 구조적인 적자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하잖아요. 저 논리라면 한국도 경제 안보에서 적자국입니다. 똑같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에서 더 의존을 많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하게 이렇게 들리겠지만 저것도 무서운 이야기죠. 상호 의존성이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더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덜 의존하는 국가에 의해서 당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5번째, 안보는 가장 취약한 고리에 강한 정도 이상 넘어설 수가 없다. 저것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6번째, 미래에 대한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고 상업하느냐가 경제 안보를 결정한다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불가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느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때 전략적 자율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 아니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때 전략적 불가결성이 생기겠죠. 저게 경제 안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가지고 디지털 전환, 뭐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안보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저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안보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안보다. 지금은 안보 전환 시대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진단인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R&D라는 거는 우리가 평화시의 R&D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느 국가가 먼저 R&D 했느냐, 어느 국가가 먼저 그 R&D를 상업화했느냐가 경제 안보의 위협입니다.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외부 위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해 있는 정치학자들의 진단이 일리가 있는 거죠. 산업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보면 지금 교과서는 휴지가 됐습니다. 교과서를 새로 쓰든지 지금 있는 교과서를 다 치우든지 해야 될 상황이다. 뭐 그거고요. 자본주의가 뭘까요? 자본주의. 저는 학생들한테 자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서운 거죠. 깜빡 졸면 죽는 거죠. 복잡계 경제학, 복잡계 경영학, 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한 시대를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헤테로지니어티입니다. 생존 조건이 헤테로지니어티에 달렸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성장 동력은 호모지니어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지니어티에서 헤테로지니어티로 지금 다 바꿔야 되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될까? 굉장히 무서운 과제를 우리가 사실 안고 있는 거죠. 그죠? 로드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로드맵은 제가 매트릭스로 나눠보니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로드맵.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로드맵에서 초객차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엄청난 모순이죠.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로드맵. 저게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죠. 그렇죠?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로드맵. 저건 바로 안보 위협입니다. 엄청난 위협이겠죠. 결국 우리가 왜 R&D를 하느냐고 물으면 맨 마지막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로드맵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상기평이 사실은
기획자가 붙었잖아요. 기획자, 플래닝. 이 기획자가 붙었는데 정말 기획력을 지금까지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 첫째는 개발 사고를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에볼루션은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직선 사고에서 곡선 사고로, 선행 사고에서 비선행 사고로, 연속 사고에서 불연속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캐스팅과 백캐스팅, 모든 나라들이 미래 기술 예측이 다 비슷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포캐스팅을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론으로, 똑같은 서베이로, 똑같은 델파이 방법으로 그게 다르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서 갈릴까요? 백캐스팅입니다. 포캐스팅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백캐스팅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아까 이강희 총장님 앨런 머스크를 예를 드신, 앨런 머스크는 백캐스팅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파괴적 핵심은 포캐스팅이 아니라 백캐스팅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력은 포캐스팅이 아니라 백캐스팅에 달려있다. 지금의 불확실성을 우리는 언서턴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미국이나 일본에서 언서턴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행동사 하나 더 붙었어요. 레디컬 언서턴티라고. 근데 이 불확실성만 평생 연구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프랭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확실성을 세 가지로 나눠요. 리스크, 앰비기어티, 트루 언서턴티. 지금 시대는 트루 언서턴티입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조합이 맞는 언서턴 환경이 트루 언서턴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레디컬 언서턴티. 과연 우리는 레디컬 언서턴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걸 의심하라 그러는데요, 저는 기초 응용 개발이라는 단어는 몇 년 안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가고 있다. 무슨 과학기술, 산업기술 이런 구분도 없어질 거다. 그리고 R&D 앞에는 행동사가 하나 붙을 텐데 패스트라는 행동사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산업강국이 아니라 금융강국이 산업강국으로 부상하는 시대를 보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인재를 끌어들이고 GPU도 끌어들여서 결국 R&D도 리딩하고 상업화도 리딩하고 결국 경제적 파워를 지게 되는 그런 공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산학연이라는 말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한 3, 4년 내에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미 산학연을 가지고 혁신 시스템을 논의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종기업, 이종산업 이 말도 없어질 것 같아요. 모두가 경쟁자고 협력자다.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고요.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 상대는 어딜까? 미국 상무부일까요? 에너지부일까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 상대는 감히 국방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R&D 예산의 50%를 국방부가 쓰죠. 25%를 바이오 헬스가 쓰죠. 그 다음에 10%를 에너지가 씁니다. 나머지 모든 부처 기관은 1% 한 자릿수도 아닙니다. 아까 바이오 쪽에 기초하고 응용 개발 50-50입니다. 50대 50입니다. 상당 부분 국방, 바이오 헬스, 에너지 전체를 산업 R&D로 잡게 되면 미국은 산업 R&D 강국입니다. 엄청난 자원 배분을 하죠. 그런데 그 국방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통계를 굉장히 잘못 해석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경쟁 상대가 어딜까요? 저는 국방부 달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업정책, 기술정책을 준비해 가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는 왜 R&D에 투자를 하는가? 수많은 이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스피드 페일러가 지배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희 총장님이 규제 이야기했죠. 규제는 대표적으로 스피드 페일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스피드에서 뒤지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 망하는 세상으로 지금 돌입했다 하는 거고요. 퍼스트 무브를 원하는가 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저 앞부분이에요. 퍼스트 무브가 되면 저는 어드밴티지가 있어. 저 어드밴티지를 보고 퍼스트 무브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퍼스트 무브를 결정한 노인은 저 디스어드밴티지 부분이죠. 그죠? 저게 결국 소셜 리스크입니다. 저 소셜 리스크를 대한민국은 얼마나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퍼스트 무브는 나오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 제목은 문화도 경쟁이다가 아니라 문화도 무기다, 문화도 무기다, 이게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회학자 홉스테드가 쓴 국가 간 비교를 보고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불확실성을 회피하는구나, 대한민국은 경로전송이 미국보다도 더 강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저 앞부분이죠. 파워 디스턴스를 보십시오. 파워 디스턴스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대한민국은 그 거리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어쩌면 파워 디스턴스의 거리가 가장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딜까요? 의외로 가까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먼 국가군에 이렇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복잡하게 경제학 경영에서 말하는 헤테로지니어티, 그리고 요즘 약간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다이버시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생존 조건으로 와닿았지만 저 파워 디스턴스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데 다이버시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헤테로지니어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맨 마지막 이 지정학 7개조에서 제6조 전략은 통치를 넘어설 수 없다. 저는 저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없어서 국가가 망할까요? 천만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략 부재가 아니라 리더십 부재입니다. 전략의 위기가 아니고 리더십의 위기다. 리더십을 재건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소용없는 지금 그런 무정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만이라도 이 산업기술 쪽에 리더십을 갖고 전략을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